안녕하세요. 오토기의 김정윤입니다. EV6 GT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와, EV6 GT. 저희가 2차 처음 나왔을 때 인제이에서 타이칸 터보 S와 시승기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진짜 그때 깜짝 놀랐죠. 제목이 우린 일단이야. 과거에 엘란트라 처음 나왔을 때 아우토반에서 포르쉐와 함께 광고를 찍은 적이 있죠. 확 지나가니까 포르쉐가 그걸 보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좀처럼 엘란트라를 막 확실하게 압도할 수 없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주행 성능과 또 엘란트라의 그 스타일에 감동한 운전자가 따봉 엄지척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한간에 나는 일단이야. 뭐 이런 희화하는, 너무 과장한 거 아니냐 이거. 야, 이 정도면 너무 심하다. 놀림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게 현실이 됐습니다. EV6 GT는 일단, 그래서 이제 변속기라고 안 부르고 일단부터는 감속기라고 부르죠. 엔진 회전수를 이제 밖에 전달하면서 토크 증대를 위해서 이제 감속을 해야 되니까 10.65대 1로 감속. 회전수가 낮아지게 되면 그만큼 이제 토크가 강해지지 않습니까? 비율만큼. 그래야 지면을, 이 무거운 차체를 움직이면서 빠르게 가속 성능을 낼 수 있으니까, 변속이라는 게 사실 엔진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엔진은 회전수의 딱 최적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대 출력이 나오는 구간은 보통 6,000에서 6,500 그 사이, 대중차를 기준으로 보면 그렇고요. 스포츠형 모델은 뭐 7,500, 8,000까지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최대 토크가 나오는 구간도 한 1600, 700 그 정도, 최소한 그 정도는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터보차저 과급 엔진이 나와서 상당히 최대 토크가 넓게 발휘가 되긴 하는데, 하지만 그 최대 토크가 나오는 구간이 정해져 있고 또 최대 출력에 도달하는 그 구간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변속으로 회전수를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3단 자동 변속이 나왔다가 4단, 5단, 6단, 그러다가 7단, 8단, 10단. 네. 10단 이후부터는 이건 좀 효율적으로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10단에서 이제 멈췄죠. 그런데 전기 모터는요, 이 내연 엔진과 다른 게 처음 딱 출발할 때부터 최대 토크가 발휘가 됩니다. 0rpm부터. 이거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0rpm이라는 수치가 왜 가능하냐면요, 지금 제가 멈춰 있잖아요. 그런데 이 멈춰 있는 상황에서 변속을 뒤로 걸지 않아도 스테이터와 로터 사이 간의 전 자기력의 힘이 최대 토크를 낼 수 있는 그 힘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걸 체결을 해서 출발을 하면 그 힘이 이제 그대로 처음부터 발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0rpm. 전 자기력은 전자석인 스테이터와 영구자석인 로터 사이에 계속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ON 하잖아요? 그러면 RPM에 상관없이 최대 토크가 바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유지가 되냐면 대체적으로 한 5000rpm까지는 최대 토크가 아주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그리고 나서 정출력 구간, 최고 출력, 609마력의 상시 출력, 혹은 부스트를 눌렀을 때 650마력의 최대 출력이 쭉 발휘가 되는데, 어디까지 발휘가 되냐면 2만 rpm까지. 그리고 지금 이 EV6 GT에 들어가 있는 모터는 2만 1000rpm까지. 지금 뭐 중국 업체에서도 RPM 경쟁, 모터의 고성능 경쟁에 뛰어들어서 2만 RPM, 2만 1000rpm, 뭐 2만 6000rpm, 3만 rpm 뭐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중국 업체들의 그런 뭐랄까요, 과도한 스펙 경쟁, 이게 검증이 아직 안 됐죠? 성능을 내는 게 사실 문제가 아니고, 그게 얼마나 잘 유지되고 내구성을 잘 갖추고 있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단순 마력으로만 따진다면요, 400m 드래곤 레이스 미국에 보시면 이렇게 자동차로 윌리까지 합니다. 출력이 너무 높아가지고 막 2000마력 이상의 차들이 막 등장합니다. 이런 것들 단순 수치만 보고 전 세계 기술을 다 싸잡아 먹을 만한 엄청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자동차는 최소 7, 8년, 길게는 10년 이상 사용해야 됩니다.
전기차는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아이오닉5 초창기 모델 72.6kWh의 초창기 모델에 탑재된 그 배터리로 60만 킬로를 주행을 했더니 87, SOH 87% 상태가 되더라. 그러면 100만 킬로를 달리더라도 70% 이하로 안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100만 킬로 달리려면 차를 도대체 몇 년을 써야 됩니까? 일반 사용자들은 30년을 써도 100만 킬로 달릴까 말까 일 겁니다. 그 정도의 배터리 수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전기차가 최소 10년은 버텨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구성, 그리고 또 성능 저하가 일어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안전하게 차가 고성능만 구현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성능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비클 다이나믹스, SDV를 기반으로 한 VMC, 비클 모션 컨트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정적인 주행감도 이끌어내야 됩니다. 이런 종합적인 전기 전자 제어의 최상단에 위치를 점하고 있어서 기술을 견인하고 서킷 가지고 들어가서 뉴르브르클링 뭐 두세 바퀴 정도를 공략을 했는데도 차가 여유가 있어서 주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 정도의 기술적인 완성도를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걸 검증한 기업이 현재 현대기아그룹의 아이오닉5N EV6 GT도 저희가 인제에 가서 정말 하드하게 주행을 해본 결과 30도 중반 후반 여기에서 쭉 거기까지 제어를 하다가 오히려 후반부에 가니까 떨어집니다. 배터리 온도가. 와, 인버터 온도도 굉장히 제어가 잘 돼 있고 사실 전기 모터든 배터리든 열을 잘 제어를 해야 됩니다. 전기 모터 같은 경우에는 네오디문 연구 자석에 들어가는 PMS의 모터가 사실은 열에 좀 약하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한 80도, 90도 되면은 네오디뷴의 자성이 약화되거나 또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잃어버릴 수 있게 되니까 로토로스의 역할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디스프로슘을 섞게 되는데 디스프로슘은 아주 소량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히토류라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이게 들어가면 150도 정도까지는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파이스피크 힐 클라임에서 증명이 됐죠. 최고의 부하를 주는 정말 전 세계에서 그런 주행 환경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가혹한 환경에서도 100도 초반까지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100도 이하에서 제어가 됩니다. 그것도 후반부에 가서 잠깐 올라가다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일반적인 사용 용도에서는 뭐 40도, 50도 이렇게 이 수치를 볼 만한 환경도 안 됩니다. 배터리 온도는 더 놀라웠죠. 배터리는 40도에서 50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험악한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60도까지 근접을 하게 되면 성능 제한이 일어나거나 출력을 끊어버리는 안전 세이프트 모드가 들어가는데 그 최악의 환경에서도 40도대를 유지를 하면서 회생제동 0.6G까지도 사용할 수 있고 지금 EV6 GT가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했느냐. 슈퍼카 쭉 늘어놓고 포르쉐, 람보르기니 또 맥라렌 그래가지고 쫙 드래그 레이스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거 보고서 다들 경악했죠. 만약에 현대가 아니라 BMW나 벤츠나 혹은 포르쉐에서 7천만 원대에 이런 전기차를 만들어서 그 퍼포먼스를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아주 뒤집어졌을 겁니다.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기아가 하는 바람에 그 놀라운 퍼포먼스에서 오는 충격을 한 3분의 1 정도로 축소해서 다들 생각하시더라고요. 뭔가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약간 못 믿던, 아니 뭐 광고니까 조작이겠지 뭐 이런 얘기들도 많았고요. 에이 뭐 전기차니까. 아니 전기차는 자동차 아닙니까? 그 이전에 130년을 호령했던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유럽의 제조사들 그리고 또 슈퍼카 브랜드 그 의리의리한 차종들을 앞서거나 아니면 대등하거나 약간 뒤지는 이런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그것도 자동차계에서 그냥 싸구려 차나 실용적인 차 하나 만들 줄 알았던 돈 되는 차 하나 만들 줄 알았던 현대그룹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상당히 그 노력이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에이 뭐 그럴 수 있지, 에이 뭐 그거 가지고 어떻게 알아, 뭐 이런 식으로 폄하가 되는 걸 보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산 현대기아를 까면 뭔가 소비자를 위하고 또 대단한 자동차 공학적인 지식이나 또 해안을 갖고 있는 듯한 그러한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고 착각하는 일부 인플루언서들이나 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또 그런 스탠스를 취합니다. 그 왜 연예인들도 성공하게 되면 자꾸 흠 찾아내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막 비판하고 이러면서 이게 다 여러분들을 위한 거다, 시청자들을 위한 거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판을 깔아주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화제가 되고 클릭이 일어나고 주목을 받으니까 그걸 통해서 푼돈을 좀 만들 수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국산차가 좋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그런 결과물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죠. 특히 전기차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면서 전기차는 전기전자 제어를 통해서 전혀 이전의 내연차와는 다른 기술적인 포인트, 또 핵심, 이런 것들 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하드웨어만, 그것도 전문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봤던 사람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영역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듣도 보도 못한 영역이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훌륭한 완성도를 보여주는 전기차의 기술적인 핵심, 이걸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수치에서 보여지는 마력, 그리고 뭐 토크 수치, 또 주행 거리, 이런 거 이면에 이 차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겠는가, 이걸 판별해내야 되는데, 그걸 판별해낼 수 있는 그런 지식이나 경험이 없이 전기차를 평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또 소비자들은 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 목소리 크면 싸움에서 유리하다고 막 목소리 크고 댓글 많이 달리고 하다 보니까, 아이 그래 뭐 국산 전기차가 뭐 잘해봤자지, 그동안 우리가 봐왔잖아, 뭐 이런 정서들이 상당히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방해를 준 거예요. 그래서 포르쉐가 이번에 마칸을 EV만으로 출시를 한다고 했던 건 전기차 시장에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포르쉐가 전기차 시장을 이끌어 나가겠다. 사실 타이칸은 반쪽의 성공일 수밖에 없었죠.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포르쉐의 브랜드 후광을 입고 어떻게든 스펙으로 최고의 전기차라는 걸 과시하고 싶었으나 여러 부분에서 부족함이 드러났었고, 특히 2단 변속기는 포르쉐의,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패착이다. 뭔가 설명해야 되고 변명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구성이잖아요. 뭐 깔끔하게 리마게 레베라처럼 일단 감속기만으로도 최고 성능을 구현하면서 305번을 처음부터 보여주고, 그런 인버터를 비롯한 P 시스템의 전기전자 제어에서 최고 수준이다라는 걸 과시할 수만 있었다면 더 이상의 논란은 없었을 텐데, 누가 봐도 변속기는 떨어지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그러한 업계를 리드하는 신기술이 아닙니다. 변속기라는 것은 부족한 것을 메꿔주기 위한 그런 메커니즘으로 자동차가 처음에 이제 개발이 됐을 때부터 다양한 형태로 사용했었던 그런 장치예요. 그걸 일부에서는 뭐 외계인을 잡아다가 2단 변속기를 만들었는가,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품성을 평가하는데 상당히 좀 혼란을 겪었던 거고, 그 외에는 이제 타이칸이 포르쉐 브랜드에 맞는 그러한 스포츠성을 구현한 최초의 낮은 자세를 구현한 그런 전기차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타이칸도 좋은 모델인 건 확실합니다만, 가장 최고의 것을 탈거리에서 보여줘 왔던 포르쉐의 명성에는 좀 부족했죠. 그런데 이제는 마칸을 통해서 그걸 좀 회복을 해보겠다라고 정말 야심차게 출사표를 던졌는데, 이 배터리부터 CATL의 NCM811, 이거 최고가 아니잖아요. 거기에다가 모터 제어나 뭐 투스테이지 인버터의 적용, 이런 부분도 좀 뒤처지는 부분이 있고, 스펙이라든지 그 외에 전기차로서의 종합적인 완성도, 가격 대비 성능, 뭐 이런 거, 물론 포르쉐를 가격 대비 성능으로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봐도 이것은 포르쉐가 만들어낸 전 세계에서의 최고의 걸작이다라고 할 만한 요소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i5N과 EV6 GT와 비교를 했을 때 가격 대비 성능을 떠나서 순수하게 기술 대 기술로 놓고 보면 i5N이나 EV6 GT가 포르쉐 마칸 EV를 더 앞섭니다. 제가 볼 때는 최소 한 2년 정도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모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외에 내장재의 어떤 고급스러움이나 마감, 또 가장 중요한 앞에 방패 로고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거기에 많은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비교를 하냐, 둘을. 혹은 뭐 2개 공짜로 준다면 어느 거 탈래? 저라도 포르쉐 잡죠. 왜냐면 중고로 팔면 돈이 더 나오는데, 공짜로 주는데 그럼 더 비싼 차를 받아야지. 근데 누가 그런 차를 공짜로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그냥 둘 딱 있어가지고 두 차밖에 없어요, 세상에. 자기 돈 내고 둘 중에 뭘 살래 하면 7,200만 원에 더 앞선 기술력이 들어가 있고 전기차로서의 종합적인 성능이나 또 기술적인 포인트 면에 있어서 더 월등한 EV6 GT나 i5N을 집어야죠. 내 돈 주고 사는 거면 고민할 여지가 없다.